자,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사가 이제 이 자장암, 원효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효와 해공, 대안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이제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있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뭐 원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해공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사라고 한다면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과도 친연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배경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 비평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시라든가 하는 이 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 역사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하나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역사주의적 비평이라고 하는 부분, 역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에 천착해 나가는 그런 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그 논지의 출발점에서 그 부분들을 먼저 다 스케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진행하는 어떤 뭐 강의라든가 모든 그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너무 하나의 어떤 작품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작품은 결국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 작가가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작품으로서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 주변의 어떤 상황과 너무 연계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아무튼 그 오호사를 수용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일정 부분 그 하나의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역사주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함께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살피는 가운데에 살피면서 작품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를 저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공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이제 알아나갈 때 이 공간에 대한 재미는 더욱더 늘어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원효도 그렇지만 이제 해공의 어떤 그 가치관,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해공에 대해서는 뭐 몇몇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 원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원효가 늘 그 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해공을
찾아와서 그 불교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이제 그것은 삼국유사에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해공은 이제 원효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죠? 이제 원효가 시장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이 무예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무예 춤을 추면서 이 춤을 추면서 삼태기를 걸머쥐고 이렇게 이제 했는 것은 이제 원효입니다. 이제 원효의 경우에도 이제 그랬는데 이 해공의 경우에도 이제 저자 즉 시장에서 미치광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크게 취한 채 술을 마시고 취하고 삼태기를 걸머쥐고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를 부계화상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삼태기를 걸머쥐고 이제 다닌 스님으로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해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이 한 그런 이야기도 전하는데 이제 해공의 경우에는 늘 이 오사절의 이제 우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면 이제 몇 달씩 그 우물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우물 속에서 탁 떠오를 때 나올 때 푸른 옷을 입은 신동이 먼저 나와서 이제 그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해공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우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에서 이 옷이 이제 저 물에 젖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도력이 깊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제 이 해공입니다. 이제 그러한 해공과 같이 이제 이 원효가 이제 그 내 물고기다, 나의 물고기다 이렇게 다툰 거죠. 그러니까 해공의 어떤 신이한 도력, 그리고 이제 원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모습들, 그러면서도 이 해공과 원효가 늘 이런 어떤 그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한 그런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그 불교에 대해서 논의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해공과 원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공에게 원효가 또 자주 와서 이제 의심나는 것을 물었고, 그죠? 자주 장난치기도 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국유사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바로 이 항사죠, 항사. 이 오사 옆에 이 오사에서 이 흐르는 이제 물길이 항사천인데 이제 이 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바위 위에 똥을 누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또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는 원효와 해공이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바위 위에 똥을 누웠어요. 똥을 누웠는데 해공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농담하기를 너가 싼 똥은 내가 잡은 고기다. 내가 잡은 고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가 싼 똥은 바로 내가 잡은 고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일설에는 이제 똥을 넣는데 물 속에서 물고기가 막 헤엄쳐 가니까 내가 싼 똥이 이 물고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후대에는 이 오사의 그 이야기 속에 싼 똥이 이 물고기로 바뀐 그 이야기도 이제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초기에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 이야기와 최근에 이제 오사에 전하는 이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모습인데 저는 이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를 뭐 문헌에 전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더 우선적으로 이제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이 오 이렇게 해서 너의 똥은 내가 잡았던 물고기다 라고 하는 요 오어에서 오사의 이름이 만들어졌다. 원효를 말하면서 또 대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 이 대안은 이제 원효와 함께 이제 종교의 대중화,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효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족 불교로 이 전락을 한 이 불교가, 신라의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 함께 모든 대중에게 있어서의 모든 대중들이 함께 이 불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그 계급 사람들을 위한 종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원효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원효와 함께 이제 그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 또 바로 이 대안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송나라 고승전이 있어요. 송나라 고승전, 송고승전이 있는데 이 송나라 때 지은 이 그 스님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스님들에 대한 얘기들이 얘기 속에서 이제 원효에 대한 부분들이 송고승전에 전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과 원효와의 어떤 관련성, 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이제 그 글에서는 별로 없고 바로 이 송고승전에 전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안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불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깊이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도력이 깊은 그런 인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차림새로 항상 시장에 있으면서 동발을 치면서 대안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대안이라고 불렀다. 예,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모르죠. 이름은 모르고 항상 이렇게 저기 동으로 된 소리 나는 동으로 된 발 이렇게 발을 치면서 우리 발이 있잖아요. 이제 이 동으로 된 발을 이렇게 치면서 대안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대안 스님이 되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자 대안은 왕의 궁궐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경전만 가져오라. 경전만 가져와라.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도 불교 경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왕이 그 궁궐로 불러서 이제 경전을 다시 이 재편집을 그 부탁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전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흐트러진 경을 대안은 차례대로 배열해서 팔품으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부처님의 뜻에 합치되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은 빨리 가져가서 누구에게요? 원효로 하여금 강석하게 해라. 그죠? 대중들에게 그 경전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원효만이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만큼 이 원효를 이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효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원효와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항상 이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바로 이제 이 안강 쪽에 이제 이쪽에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강은
어찌 보면 이제 오사가 있고 오사 이쪽이 경주고 이쪽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포항이고 조금 올라가면 안강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효와 대안 그리고 해공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이 이 오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모였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안과 원효 그리고 해공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은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 이 오사가 지니고 있었던 그 가치는 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인 이 원효를 품은 곳이고 해공을 품은 곳이고 대안을 품은 곳이다라고 이 오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도 자장암이 있는 것처럼 경율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절이 바로 이 오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래서 오사와 관련되어서 자장과 그 다음에 이제 원효와 해공과 대한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어떤 얽힌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사는 이런 인물들이 이 오사에서 머물렀고 또 오사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자장암입니다. 자장암. 자, 여기가 자장암입니다. 바위 위에 이 자장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면 이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자, 오사 쪽에서는 여길로, 자, 요 부분이죠. 입구 쪽에, 요 부분에서 이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요렇게 거꾸로 보면 요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올라서 자장암으로 올라갑니다. 자장암의 반대편, 이쪽이죠. 이쪽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 원효암입니다. 지금 요 사진은 원효암으로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암으로 가는 길목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원효암은 이쪽 편에 있고 자장암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이 깊어갈 즈음 이렇게 찍었습니다. 가을이 깊을 때 찍었습니다. 자, 이게 오사입니다. 오사 입구이고 오사 법당이 되죠. 자, 오사 이제 범종각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자주 가는데 오사 여기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자주 가는데, 자, 이 항사 이 계곡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름답죠. 이 오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 부분에 오사가 아니 원효암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사진 찍은 곳은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서 쭉 한 10분 한 15분 좀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원효암이 나옵니다. 여기가 원효암 이렇게 됩니다. 자, 항사못입니다. 못입니다. 한시에 보면 이 항사못의 하늘에 비친 구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 이 가을이 아주 깊어졌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풍경, 그죠? 풍경이고요. 항사못이 못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 선비들이 이 오사를 찾게 됩니다. 이 오사는 오사를 찾았던 인물 중에서 이 퇴당 유명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퇴당 유명천. 이 남인이죠. 영남학 남인 계열의 사람인데
학자인데 유명천입니다. 이 태당 선생은 연일로 유배를 왔는데 당시 유배를 올 때 가족들하고 이제 부인과 아들 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이 연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오는데 이 유명천과 같은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기호학파 노론 계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천 선생이 유배를 왔을 때 우암 송시열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또 우암 송시열이 이 그 장기로 이 포항에 장기가 있어요. 장기로 유배를 올 때 태당 유명천이 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일로 유배 왔을 때는 이 우암이 아주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걸 참고 삼아서 이제 합니다. 자, 유배를 온 유명천의 귀에도 내 물고기, 이건 내 물고기야, 내 물고기. 자, 유명천은 오사라는 제목 아래, 오사 이렇게 해놓고 그 아래에 요렇게 적고 있습니다. 적고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제 신라의 스님인 원효, 석원효가 여기 해공이죠. 해공과 더불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물 속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그죠? 그죠? 이제 유실입니다. 유실 잃어버렸다. 이제 이제 근데 물고기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제 그래서 지지왈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뇌물고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잡아먹고 이제 유실 이제 유시 수중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똥을 넣는데 물고기가 점차 잠깐 해서 문득 해서 물고기로 다시 살아났다. 지지왈 오어 내 물고기다. 그죠? 절을 지어서 이름으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국유사의 얘기하고는 다르죠. 보십시오. 삼국유사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물고기를 잡아먹고 바위 위에 똥을 누웠다. 해공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농담하기를 내가 싼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다. 이런 얘기가 삼국유사에 전하는데 그 후대로 이제 그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오사는 온제산에 있는데 해서 오사는 온제산에 있는 절인데 신라의 원효와 해공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에서 똥을 누웠고 문득 물고기가 살아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서로 내 물고기라 하여 절의 이름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절과 탑 오랜 세월이 지나며 반쯤 기울었는데 오사를 창건한 사람은 그 누구였던가? 80의 노승이 쓰러져가는 절을 지키고 있건만 지금도 원효대사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그 1633년 1705년이죠. 1600년도 후반쯤에 오사는 아마 다 쓰러져가는 그런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원효가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오고 또 원효와 해공이 이제 똥을 넣어서 이제 내 물고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전설이 이제 있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암이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 구암이정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암의 경우에 이제
이 구암이 이제 1512년, 1571년 때 인물이죠. 이제 구암은 이 구암이 뭡니까 오사를 올 때는 오사 이 구암이 이 오사에 오는 그 시기죠. 방오사 이제 오사를 방문하며 이렇게 이 제목인데 이 구암 이정의 경우에 이제 그 오사에 올 때는 아마 경주 부윤을 지낼 때 이 오사를 들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암 이정의 경우에는 어, 이 형조참이 우부승지, 이 우부승지니까 비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어, 이 우부승지면은 지금 뭡니까 비서에서 그 뭐죠? 이제 비서실장은 아니고 비서실장 승기가 이제 비서실장이고 우부 같으면은 이 지금 뭐는 청와대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 청와대 사람들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승지 우부 승지를 지냈고 형조 참의를 지냈고 경주 부윤을 지낸 인물인데 이 경주 부윤 시절에 이제 이 오사를 들렀습니다. 들렀고 이제 서학정사라고 해서 이, 이 서학서원이죠. 서학서원, 서학정사인데 서학서원입니다. 이 김유신과 설총 뭐 이런 인물들을 배양한 어, 그 서원인데 이 서학서원을 이제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학서원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태계 선생이 그 영남의 10개의 서원을 이야기할 때 이 서학서원이 그 영남 10개의 서원 중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그 서원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 즉 최치원, 김유신 이런 인물, 설총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을 이제 배양한 거니까 신라 때 인물이죠. 이제 설총도 그렇죠, 최치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김유신이 또 이어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서학 정사에 배양이 된 인물이 김유신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씨, 경주 최씨들, 그 다음에 설씨, 그죠? 설씨, 설총, 이 설씨들,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그래서 김해 김씨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김유신의 후손들하고 해서 이 세 집안이 바로 이 서학정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기 서학정사를 이제 세워서 서학서원을 세워서 이제 후진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다. 이 구암이 오사를 방문한 때는 경주 부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암집에 보면 이제 여기 오사에 관련된 시가 두 편이 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두 편 중에 이제 한 편을 지금 적은 건데, 자, 아무튼 이 구암이 오사에 방문했을 때는 이때는 아주 가을이 깊어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석양이 이는 저녁 무렵에 오사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오사의 그 골짜기를 들여다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운제산,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오사, 뭐 이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일대 청강 백석한, 흰 돌이 한 차가운데, 흰 돌이 차갑다. 어떻습니까? 흰 돌이 차가워? 이제 어떻게 해서 돌이 힐까요? 아,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달이 쫙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달이 쫙 비추니까 물 속에 있는 그 돌이 하얗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돌이 이제 시리도록 차갑다. 자, 일대 띠대자예요. 띠대자, 허리띠 할 때 띠예요. 띠. 그 한 띠의 청강 이런 이제 맑은 물, 한 줄기 맑은 강물 이래 되죠. 청강 맑을 청자에 이제 물강자예죠. 한 띠, 한 줄기 이게 제일 낫잖아요. 한 줄기에 맑은 강물 뭡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뭡니까? 그 속에 백석이 한 차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이제 연상을 해 보십시오. 자, 물 속에 이제 흰 돌이 자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요 오사 옆쪽으로 자 이쪽 부분에 자갈이 굉장히 이 어디냐면 요 부분 요 지금 이제 요 앞에가 지금 오사의 항사 못이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러 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해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으니까 아마 이 구암 이정은 지금 이렇게 가을이 깊어졌을 때 요때 왔는 것 같아요. 이때 와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다 봤다.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달이 이쪽에서 비치겠죠. 달이 깊어갈 점이니까 한 여기에 지금 달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니까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여기에서 달이 이렇게 비치는 거고 이쪽에 물길에 따라서 안에 자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 사진을 찍은 때가 11월쯤 될 겁니다. 아마 10월, 11월쯤 되니까 아마 요 시기 이 구암이 이 오사를 방문했을 때 그즈음 저도 이 오사를 방문해서 이 사진을 찍고 그 글을 쓸 때가 이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3월에 제가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는 그 글을 내가 쓸 때는 10월, 11월 그때 썼기 때문에 아마 쓸 때 이 오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대 한 줄기 맑은 강물이 백석 하얀 돌 위로 쫙 이렇게 차가운데 한 줄기 맑은 강물 흰돌 차가운데 붉을 자자에 연기 연자 붉게 일어나는 연기 자색 연기겠죠. 붉게 일어나는 연기 여기 자색 연기 횡말 이렇게 횡말 이러면 횡말은 위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횡말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 걷는다. 위에 이렇게 뭘 그어버린다.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요 말자는 가로 행자의 말은 뭡니까? 칠하다 이렇게 되고 칠하다, 문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게 이 말자가 손이 있잖아요. 손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칠하다.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지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게요. 횡말 요게 그러니까 자색 연기가 가로로 쭉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죠. 즉 가로로 이렇게 빗겨 있는 거죠. 그죠? 가로로 이렇게 빗겨 있는 겁니다. 자, 횡말이라고 하는 가로로 칠하다, 가로로 색칠하다, 가로로 문지르다, 그죠? 가로로 휙 긋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시를 우리가 번역할 때 가로로 휙 긋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껴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비껴 있는데 어디에 비껴 있습니까? 모운 저녁 모자에 구름 운자 저녁 구름입니다. 저녁 구름 저녁 구름이니까 어떻게 되죠? 석양 이 저녁 구름 석양의 구름 요 단자는 뭡니까? 끝단자 시작 단자 여기서는 시작보다는
뭐 끝이죠. 그 끝이 났죠. 구름 시작 지점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구름 끝에 이렇게 비껴 있는 거죠. 자색 연기가. 무슨 연기입니까? 이 저녁에 554에서 부를 때는 그죠? 저녁 밥을 하는 그런 연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가 추울 때니까 뭘 합니까? 구두를 이렇게 아마도 이 저녁 깊어졌을 때좀 5시쯤 넘어가면 벌써 어두워지잖아요. 이제 오산은 산이니까 어, 저녁 밥할 때죠. 5시쯤 되니까 저녁 밥할 때고 이제 그런 거니까 곧 자, 이 그려지죠. 자, 그려집니다. 이 얼마나 이 시가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 횡말 모운단 이로다. 모운단 이로다. 모운 석양의 구름 끝에 이렇게 석양의 구름 끝에 횡말 옆으로 이렇게 예, 연기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비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 가을이 깊어가죠. 추심, 깊을 심자. 가을은 깊어가고, 그죠? 가을이 깊어가고요. 어디에 깊어가는 겁니까? 이 골짜기 동자, 골짜기동, 골짜기학. 이 골짜기죠. 이 무슨 골짜기입니까? 오사에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이 골짜기, 오사의 골짜기요. 자, 이 골짜기. 자, 이 골짜기에 저녁이 이제 깊어가는 거죠. 요때가 이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을이 깊어가는 골짜기. 가을이 깊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수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심, 뭐 생각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뭐 다양한 생각들 그죠? 가을이 깊어가는 골짜기에서 이제 구함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보니 이렇게 근심 많은데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보다 깊어가는 가을 깊어가는 그 골짜기에서 이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 전 생각 많이 드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래서 다 많다 근심 숫자에 생각 숫자 근심스러운 생각이 많다. 뭐 그래서 근심일 수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구함 이정은 가득히 뭡니까? 가득히 꽂을 삽자입니다. 가득히 꽂다. 무엇을 꽂느냐면 황화, 가을 국화가 되겠죠. 가을 국화를 많이 꽂는다는 것은 뭐냐면 국화가 뭐죠? 국화는 뭐죠? 사군자죠.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국화의 향기가 진해져. 가을이 깊어갈수록 국화가 더 피어나는 것은 뭐 세상의 모든 꽃은 다 지는데 국화만이 뭡니까? 다른 꽃들이 질 때 국화는 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 매난국죽 이렇게 해서 사군자 중에 국화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꽃이 짐에도 불구하고 국화만이 오롯이 깊어가는 그 추위가 깊어가는 속에도 향기를 드러내는 꽃을 피우는 그 국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사황화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만사 가득히 꽂는다 황화를 가을 국화를 가득히 꽂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꽃을 이렇게 여기 뭡니까 꺾어서 다시 의관을 정돈하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국화를 꽂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상징적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상징적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득히 두 손 가득 국화를 꺾어 들고 의관을 정제하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지나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시입니다. 그래서 구암 이정이 이 가을이 깊어갈 때 오사에 와서 오사의 이 저녁 풍경을 노래하고 스스로 여러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 가을 국화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이 그런 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어가는 가을의 오사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금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선비 사군자로서의 국화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사를 방문하여라고 하는 이 구암의 시를 잠깐 봤습니다. 자, 일대 청강백석한한데 자연 횡말 모은 단이라 추심 동학 다 수사한데 만삽 황화 갱입니다. 다시 이정 단정하다 이 정자는 이제 단정하다 정리하다 정리정돈할 때요 이 정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갓관 이 선비들이 쓰는 갓이죠. 이 갓을 정돈한다. 다시금 갓을 정돈한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사에 와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뭐 복잡한 게 많았겠죠. 이제 오사에 굳이 이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에 이 오사를 들른 것은 그만큼 생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 많은 어떤 생각들 속에서 생각들을 이렇게 정돈해 가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그 생각들을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오사에 와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그 이 구암 이정의 모습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러는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일대 청강 백석 한한데 자연 횡말 모운 단이라 추심 동학 다 수사한데 만사 황화 갱정관이라. 자, 요겁니다. 자, 요 시 참 짧은 7원절구인데 생각보다는 시가 깔끔해요. 그죠? 깔끔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가을이 깊어가는 즈음에 오사에 와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가는 그런 구암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가 복잡할 때, 그죠? 머리가 복잡할 때 저녁 낮을 차를 몰고 오사에 한번 가서 황사못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생각을 정돈하면서 하나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를 방문해서 구암 이정이 스스로의 복잡한 심사를 정리해가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시 속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대 청강 백석하나인데 자연 횡말 모은 단이라 추심동학 다 수사한데 만삽 행화 만삽 황화 갱정관이라. 자,
오늘은 이제 구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거 띠대자입니다. 띠대자, 띠대. 일대 청, 맑을 청, 물강, 흰백, 돌석, 찰한. 자, 붉을 자자입니다. 붉을 자, 안개연, 연기연, 횡, 괄호 횡, 요 말자는 뭐라고요? 말자는 칠하다, 문지르다. 이거 손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뭘 하는 거예요. 칠하다, 문지르다, 문지를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물모, 구름은, 이 단은 끝단자. 예, 가을추, 깊을심, 깊다, 깊을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골짜기, 골동이 동네 일할 때 동이 되고 골짜기 이렇게 됩니다. 마늘다, 근심수, 생각사, 찰만, 가득 차다, 가득 찰만자, 삽은 꽂을 삽자, 삽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을 꽂다 이렇게 되죠. 꽂을 삽자. 그 다음에 누를 꽃화자. 이거는 가을 국화입니다. 다시 단정할 정자. 그 다음에 관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대 청강 백석한한데 자연 횡말 모은다니라. 추심 동학 다 수사한데 만삽 황화 갱정관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선 시간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